10시 4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또 저희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계시죠? 동네 책방, 작은 서점주의 개성 있고 섬세한 안목으로 고른 신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비프 박은지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이 확 좀 더워졌죠? 네, 반팔 입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끝까지 읽고 나면 마음이 참 겸허해지는 그런 소설인데요. 겸허해지는 책. 네, 예. 마스이에 마사시의 장편 소설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네, 이게 독특한 설정이나 뭐 강렬한 사건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잔잔한 울림이 굉장히 오래가는 책이에요. 이야, 그렇군요. 표지도 그 고향의 어떤 들판 네.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그것도 수채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연한 그런 풍경화 같죠. 예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훈훈한 느낌이 드는 책인데 이 작가는 마스시의 마사시, 예. 마스이에 마스이의 마사시, 예. 이력이 뭐 좀 독특하다면서요? 네, 이 작가가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데뷔작으로 국내에서도 제법 팬층이 탄탄한 작가인데요. 네.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하다가 은퇴 후에 54살의 나이로 늦깎이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야. 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는 국내에 출간된 지도 한 4, 5년쯤 된 책인데 네. 지금도 저희 책방에서도 계속 꾸준히 팔릴 만큼 인기가 좋은 책이기도 해요.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제 60대 중반에 다다른 작가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슬픔, 기쁨, 아픔을 이야기라는 틀 안에 담아서 완성했다고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이야, 늦깎이 작가지만 뭔가 인생의 그동안에 연글었던 그런 것들이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이 책 정말 그 표지부터 해서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읽고 나니까 이 소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표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이요? 네, 글과 표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저런 풍경 앞에 섰을 때 이제 보통 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기분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한 발 물러나서 삶을 바라보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제 지평선이나 수평선 보러 가고 싶은데 또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은 그냥 이 책 한 권 들고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어떨 때 수평선에서 지평선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서줘야죠. 기분으로 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했던 슬픔, 뭐 기쁨, 뭐 이런 아픔 이런 게 소설에 담겨 있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네. 이 소설은 홋카이도의 에다루라는 마을에서 터를 잡고 사는 소에지마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3대에 걸친 가족이랑 또 주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소설에서 다루는 시간은 100년을 넘나들고요. 주요 등장인물만 해도 12명이나 돼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등장인물 소개도 친절하게 있군요. 네, 돼 있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주인공인 게 아니라 각 개인들의 이야기가 시점이 바뀌면서 전개가 돼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각자 인생의 주인공인 12사람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슷한 이유로 저는 그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노희경 작가 드라마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드라마 같기도 하다. 네, 나중에 뭐 드라마나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그림 그려지듯이 마치 장면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입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12명의 삶이라는 건 상당히 산만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갈까. 지금 뭐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책에 이걸로 봤을 때도 분량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는 무슨 내용을 썼을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러면? 우선 이제 1대인 요네라는 인물이 있는데 요네는 오남사녀의 막내딸로 태어나요. 소설 속에서 요네는 1901년생인데요. 여성이라도 내가 의사가 되면 혹시나 혼자 살게 되더라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기도 하는데 근데 위에 오빠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오빠들 학비 때문에 요네까지 의학대학에 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대신에 3파 강습소에 등록을 하고 3파가 되기로 합니다. 네, 의사가 되려다가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산파가 된 거네요. 네. 네. 소설 속에서 요네는 정말로 훌륭한 산파가 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나 아내로서가 아니라 임산부와 마주하는 순간이랑 또 분만의 시간에만 자기가 싱싱하게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요네를 무심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식들은 소설에 나오는 문장인데 엄마는 남의 아기 받는 일에만 매달리느라 우리한테는 요만큼도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남의 아기 받는 일 하느라 자기 아기는 왜 안 챙기냐 이런 네. 의미군요. 네. 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 주신 게 데보라 라비의 그 살림 비용 그 책하고도 왠지 뭔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데보라 라비는 글을 쓸 때 자기가 싱싱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소설 속 요네는 산파로 일하는 순간만을 생생하게 느꼈던 사람인 건데요. 등장인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소설에는 산파 말고도 다양한 직업들이 나오는데 어떤 직업이 나옵니까? 천문학자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제 엿볼 수가 있고요. 신학도가 바라보는 세상, 전쟁통의 수출 회사의 임원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이 다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네. 이제 저마다 다른 메일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심연을 드러내 보이는데 소설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 가족들은 모르지만 이제 읽는 저희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속에 그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기쁨, 슬픔,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밀려와요.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이 어떻게 천문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지, 어떻게 인생의 진로를 갑자기 바꾸게 되는지, 왜 떠나고 왜 다시 돌아오는지 같은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겉으로만 들여다보고 판단할 때가 있는데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네. 다른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소설을 보면 좀 이해심도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이 책에는 살아가는 데는 괴로운 일도 있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들끓는 기쁨도 있다는 문장도 나오는데요. 이 저마다 다른 생의 기쁨 속에서 느껴지는 애틋함도 있더라고요. 그 기쁨이라는 건 어떤 기쁨들이 있나요? 되게 소소한 것들인데 이제 이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기쁨도 되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요네의 손녀인 아유미가 있는데 아유미한테 그런 기쁨은 자전거예요. 근데 자전거? 네, 자전거를 타는 기쁨이 내 힘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뒤에 내버려두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아유미는 생각을 해요. 내가 페달을 한번 세게 밟고 박차는 것만으로도 내가 있고 싶지 않은 공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급속하게 멀어질 수 있는 거. 이야,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쁨은 뭐가 있지? 그건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예,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아유미 아버지인 신지로가 있는데 신지로는 낚시의 기쁨을 누려요. 근데 이 낚시의 기쁨에 대해서는 작가가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낚시를 하는 순간에는 낚싯대의 줄을 통해서 뭐 아버지로서의 신지로 뭐 회사의 어떤 신지로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그런 자기 자신을 잃는 감각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작가는 좀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상당히 다르게 해석을 하네요. 네, 문장이 되게 깊이가 있고 비유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밑줄을 정말 많이 그었어요. 네, 책에도 표시를 엄청 해놓으셨어요. 갖고 오신 책에. 그렇군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앞서 기쁨도 보통 사람들의 그런 소소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시각은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 뒷표지에 보시면 이 소설이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닮은 서사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로 읽어보면 담담하게 조용하게 흘러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의 부족한 언어로 말하면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마세이 와사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인생을 정말 섬세하게 묘사를 해냅니다. 소설 속에서 어떤 천문학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모든 물질은 각각 개별적으로 정해진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인간의 몸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모든 인간과 모든 인생은 빛을 낸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물질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렇군요. 아마 우리도 그럴 텐데요. 네, 지금 후광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박은지 대표가 오늘따라 유난히 후광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 소설이 100년의 시간을 굉장히 긴 시간, 아까 1901년생이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미 뭐 100년이 훌쩍 넘었죠. 네. 이런 시간을 넘나들고 있으니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죽음도 이 안에는 기쁨, 뭐 아까 슬픔 이런 얘기도 했지만 죽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탄생과 죽음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과 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에지마 하지메는 이 주인공이 아니라 12명 중에 한 명인데요. 소에지마 하지메는 소실점을 등지고 있었다. 약간 구부정한 등, 견갑골 사이에서 5m쯤 뒤로 보이지 않는 직선을 그으면 그 끝 허공에 소실점이 떠 있다. 이 소실점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네. 누구의 등 뒤에나 죽음이 떠 있음을 말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시작은 죽음으로 하지만 끝은 다시 탄생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이제 결말에 보면 손녀딸 아유미를 받아내던 그 1901년생 요네의 과거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서술이 돼요. 예. 근데 요네가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왔어. 넌 잘 온 거야. 그래, 편하게 있어. 봐, 태어난 거야. 축하해. 수고했어. 아주 잘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잘 왔어.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예. 이 말이 꼭 작가가 요네의 입을 빌려서 우리한테 보내는 축하와 환영의 말 같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러네요.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도 잘 왔어. 네, 예, 우리 다 잘 왔구나. 그러네요. 끝으로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 체크를 해놓으셨는데 한 문장은 좀 읊어주고 가셔야죠. 네,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물론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멀다는 것에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작게 하여 보이지 않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은하계도 수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보고 싶은 날에는 이 책의 내용처럼 또는 표지처럼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좀 내 삶을, 내 인생을 바라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푹 빠져서 가까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보는 것. 그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부비프 박은지 대표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네, 저희 너무 아쉬운데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여기에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성북구에 있는 부비프에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라고 항상 이걸 들으면서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감사 말씀. 아마 부비프 박은지 대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동네 책방 박은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